앞서 잠깐 얘기를 했던 그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로 알려지고 있죠. 전격적으로 손학규 대표와 만남을 가졌고 안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하죠. 비대위 체제로 가자. 대신에 비대위원장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자. 세 번째 안은 손학규 대표께서 재신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손 대표가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중에 의중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닥 잘 성사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 의원들과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맞춰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인가요? 공개적인 입장을 언론 통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좀 불쾌한 심경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고 합니다. 오너가 CEO 해고하듯이 안철수는 최후 통잡을 하더라. 어제 그냥 인사 오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분당에서 나간 유승민 전 대표와 다를 게 없더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반응을 시간을 좀 갖고 내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제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대안인데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선 재시민 투표를 하고 예. 그래서 신임이 안 되면 비대위를 가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확 던져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자 하면 본심이 다 드러나 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우파로 가는 것을 중간에 준 게 난데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자마자 나가라. 말은 너는 바지 사장이니까 내가 실제 오느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매우 괘씸하고 섭섭했다. 이런 이제 애둘러서 그런 표현을 오늘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동섭 말하자면 권한대행이 또 한 번 더 오늘 그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갈 길 가는 분위기가 되고 예. 또 안철수 대표는 처음에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예견했던 그런 과정을 지금 저는 겪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만남을 잘해야 돼. 잘하지 않으면 신당 찬양을 가는데 그때 과연 중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 지금부터가 휘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놓고 헌신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좀 달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손학규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많은 언론이 예상한 대로 좀 비슷하게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표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요. 예. 두 분 다 좀 실망스러워요. 그 안철수 전 대표도 비대위를 제안했으면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우리 의원 연석회의 같은 데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오늘 아까 3시에 발표한 내용이 뭔가 청년 정당으로 쇄신하면서 둘 다 물러나자 또 이렇게 응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다 만났는데 안철수계라고 칭해지지 않는 분들은 둘 다 물러서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겠다 얘기했더니만 또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봐서는 결국은 갈라서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계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자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과연 독자 창당을 해서 총선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통합은 안 하지만 결국 선거 때는 소위 이제 범보수 진영, 지금 뭐 혁신 통합한다고 하는 진영과 어떤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바른미래당은 쪼개지는 것이고 크게 봤을 때의 안철수 후보는 중도 보수 쪽에 위치를 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